안녕하세요. 임강자의 인체 여행입니다. 오늘은 가래가 생기고 기침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지난 소화를 설명했을 때 이거는 기관을 설명을 한번 했어요. 여기에서 기관은 우리 목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바로 연골과 인대와 이렇게 해서 딱딱하니 잘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걸 뒤쪽으로 봤을 때 그 앞쪽이 아니라 기관의 뒤쪽에는 이렇게 근육으로 돼 있어요. 일부가 바로 뒤쪽에. 그래서 이 기관 하나를 딱 가지고 보면 C자형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는 무진장 확대한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기관샘, 점액샘도 있고 임파 조직이 있으니까 림프도 많아요. 여기에서 그래서 세균을 잡아 죽이는 것도 있고 여기에서 점막에서 점액도 막 나와요. 근데 이쪽은 평활근이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근육이죠. 그런데 바로 기관과 식도는 나란히 우리 목을 통과해서 가슴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만약에 음식을 조금씩 먹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많은 양을 한번 우리가 꿀떡 삼킬 때가 있잖아요. 입에 한 모금 탁 넣고. 근데 그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좀 딱딱한 거나 뭐 그냥 끈기가 많은 거라든가 그런 것을 먹었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늘어나 버려요. 식도는 근육이니까 좀 늘어나는데 여 기관 옆에 있는 근육 있죠. 여기를 밀어버리면은 여기에 기관이 좁혀져 가지고 우리가 숨을 쉬기 힘들어져요. 심한 경우에는 죽어요. 왜냐고 기관이 적으면 바로 우리가 공기가 들어가 갖고 산소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산소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멈춰서 여기에서 밑으로 못 내려가고 멈춰 있으면 여기에는 바로 염증이 생길 수도 있죠. 기관지염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노인네가 되면은 이게 참 나이가 먹을수록 여기 식도에는 점액이 있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쑥쑥쑥 내려가요. 그래서 옛날부터 떡 줄 사람은 물어도 안 보고 김칫국부터 마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떡 먹을 때는 김칫국을 먼저 마셔야 돼요. 그 액체를. 그러니까 노인네 밥상에는 국이라든가 동치미라든가 그런 물이라든가를 놓아야 되는데 요즘 같이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소금을 적게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니까 맹물을 마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식도의 안쪽을 갖다가 물로 촉촉하게 해서 좀 매끄럽게 가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덩어리 큰 음식을 한 번에 꿀떡 삼키면 안 돼요. 그걸 잘게 해서 조금씩 나이가 들수록 작게 해서 먹으면은 여기에서 미련 작용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관을 통과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면은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죠. 기관과 기관지 내벽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바로 우리가 숨을 쉬면 코에서 걸러지고 인두에서도 많이 잡아줘서 깨끗해지만 그래도 다 못 죽인 작은 먼지들이 있어요. 기관을 통과할 때 기관 내벽에는 이렇게 점액이 그냥 끈끈하게 내려와 있어요. 계속 점액을 내놔요.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아주 가는 털, 산모라고 그래요. 아주 가늘해서 그게 빽빽 있어요. 그리고 이 산모는 점액 속에서 계속 물결 모양으로 움직여요. 물결 파도 치는 거 알죠? 그 물결 모양으로 계속 움직여 가지고 여기에서 여기에 모이는 찌꺼기 같은 것을 바로 위로 목구멍 쪽으로 밀어주는 일을 해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지면 이제 가래가 되는 거죠. 바르자면 여기에 붙어서 생긴 건 가래예요. 가래라 목구멍 쪽으로 계속 모이니까 이걸 계속 여기에 붙어 있는 것을 아래에서부터 계속 밀어내니까 점점간 목구멍 쪽에는 이게 커질 거 아니에요. 가래가. 그래서 그때는 목구멍을 만지니까 숨쉬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 몸은 내장기관은 전부 자율신경이 지배하는데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작용해요. 비상시에는 교감신경이 작용해갖고 기관지를 확대시켜요. 이걸 막 밀어내야 되니까 확대시키고 때때로는 뭐르나 호흡을 막 촉진을 하고 그러죠. 그래 가지고 여 가래에 있는 것을 확 뱉어내요. 재채기 나올 때는 속사포로 나오는데 여러분 생각도 없이 막 뱉어내잖아요. 그래서 목을 갖다 했을 때 그걸 뱉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바이러스나 이 감기 바이러스나 세균이 어쩌다가 여기까지 들어와요. 그래갖고 여기에 붙었잖아요. 붙어서 죽으면 괜찮은데 안 죽어요. 이 면역력이 약하니까 이걸 죽일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작을 때, 먼지랑 그거 작을 때는 삭혀버려요. 여기 림프 조직이 있잖아요. 그래서 림파구도 있고 그러니까 잡아 죽이고 삭혀버리는데 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런 못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이러스랑 들어와가지고 그냥 지네들이 그냥 막 증가를 해갖고요. 여기 둥지를 틀어버려요. 둥지를 치르면 우리는 막 그걸 죽이려고 그러고 둥지를 트니까 염증이 생겨서 기관지염이 되는 거예요. 기관지염이 생기면 여기 산모를 끌적끌적 하니까 계속 뭐가 있느냐, 교감신경이 기침을 해서 뱉어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막 그 바이러스가 감기 바이러스랑 그런 것이 그냥 막 저기하고 번식을 하고, 그러니까 여기를 자극하니까 이걸 뱉어야 되는데 안 뱉어요. 그러니까 뱉어내라고 해가지고 기침을 막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도 이게 나오나요? 얘네는 얘네들끼리 산다고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기관지에서는 이게 나와서 점점 먼지가 커져서 목구멍 쪽으로 밀어낼 때 가래가 크게 되는 거죠. 작은 가래는 여기서 다 삭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때는 가래 안 나와요. 삭혀버리니까. 그러나 크게 되면은 바로 여기에서 가래 크면 우리가 뱉어내고 계속 기침하면 가래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런 결과가 있어서 가래가 생기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자율신경이 바로 내장기관을 지배하니까요.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교감신경은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을 지배해요. 그래서 부교감신경은 평상시에 작용해요. 그러면 가래가 이게 크고 와서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같은 것이 들어와서 이걸 막 자극하면은 비상시가 되거든요. 그럴 때는 교감신경이 기침을 막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래는 뱉게 하고, 이게 너무 크면은 이건 정말 큰일이다. 재채기를 속사포처럼 막 해내요. 여기에 저기가 잘못돼 있으면. 그거는 기관지도 막 확장해요. 교감신경에. 그러니까 호흡을 막 촉진하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쉬면서 기관지를 확장하니까 피곤하죠. 우리 허파가. 숨쉬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찡그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을 크게 세요. 그럴 때는 여기에 연수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보통 때는 연수가 지배를 해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을 하는데, 그럴 때는 대뇌가 지배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건 대뇌가 작용하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바로 자율신경이 지배를 해요. 그러면 바로 여기에서 부교감신경이 있을 때는 편안할 때예요. 그럴 때는 기관지도 여기는 확장을 시켰는데 여기는 수축을 하죠. 그러니까 편안하죠. 숨을 슬슬 쉬니까 이 허파가 아우 좋아라 그러죠.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냥 숨을 죽여가지고 살살 쉬라고 할죠. 그럴 때는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하는 거는 대뇌가 작용해요.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자율신경이 지배를 하는 거지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요.